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네. 네,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법무부가 공석인 상황에서 그 헌법 증여에 관한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 양반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변호사 시절 때 돈을 엄청나게 또 땡기는 사람 아니에요? 수입료를. 근데 그와 관련해갖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재산 증식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 중에 불법 증여, 편법 증여에 대한 얘기가 증거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건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거니까. 변명이 너무 변명이 딱 국짐 수준이에요.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내에게 증여된 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성재 후보자는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나 집사람이 남편 기 살려준다. 네, 그 기존 아파트가 단독 명의로 돼 있는 점에 대해서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단독 명의로 했던 여보, 얘기라고 우리가 했죠. 이거 집 사는데 돈은 반반씩 냈지만, 여보 기사라라! 여보 단독 명의로 이거 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탈세라고 부릅니다. 그걸 역으로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당신 부인은 뭘로 해서 그 아파트 구입비 절반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1억 2,750만 원을 내야 됐는데, 그거 뭐, 안 냈죠. 꿀꺽했지. 뭐,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는 못할 망정. 집사람이 남편 기 살려준데, 이게 청문회에서 할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지네 범죄자 집단에서 이게 통하는 얘기거든. 그런 거. 응? 그 우리 집사람이 이번엔 나 요즘 좀 회사 생활 힘들어 보였는지 기 살려준다고 집을 한 채 샀더라고. 내 명의로. 아유. 내가 이번에 애 결혼하는데, 아파트 14억짜리 내가 하나 해줬잖아. 뭐, 기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다는 거야. 아유, 우리 어느 집이나 남편 기 살려주려고 집 한 채씩은 턱턱 사주잖아요. 그럼 한 10억 정도는 빌려도 깜빡 잊고, 생각을 못 할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아, 고위직들의 입장이니까. 아유, 누구나 깜빡 잊어버린 10억 원의 재산쯤은 있잖아요. 뭐야, 그게. 그 정도 없으면, 아이, 그 정도 어떻게 사나? 없으면 무슨 장관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그리고, 살아? 응?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사람 검사 출신이잖아. 변호사 했잖아. 근데 이게 법의 뭐 해석이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제? 아니, 부인이 어디, 뭐, 대기업, 아니, 뭐 아유. 기업을 다녔다든지, 인간이 단독으로 뭐, 본인이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해갖고 나온 돈이라 그러면, 이런 핑계를 댈 필요가 없죠. 아니, 우리 집사람도 진짜 돈 버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소득 있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저 기사를 하고 사실은 반반씩 한 건데 이렇게 해준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것도 돼. 근데 집사람은 그런 걸 한 흔적이 없으니까 이 핑계가 좀 뭐하잖아. 솔직하게 아니 저는 그 월급쟁이 하거나 변호사 할 때는 월급밖에 안 받았고요. 몰래 그 수입료나 뇌물은 마누라가 직접 받았기 때문에 저하고 경제 공동체예요 라고 솔직히 까서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이분이 뭐 하던 사람인가 보니까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했고,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부장검사했고요. 금융조사. 금융조사부. 내가 그랬잖아. 이 정권의 우두머리들은 다 그 분야의 범죄, 모든 범죄를 다 저질러 본 우두머리. 걔네들이 그 부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2006년 금융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이용한 편법 증여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편법 증여! 찌찌뽕! 아주 증여는 도 같은 사람이죠. 거기에 아니죠. 정용진. 편법 증여회 동일부가 됐죠. 거기에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광주 신세계 유상증자 주식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1억 1천 증여세도 안 된 새끼들이 김혜경 여사가 쓴 것도 아닌 법카 7만 8천 원 가지고 몇 년을 울고 먹는 거야. 그래서 기업 범죄 저승사자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파트가 그 당시에 공시가로 24억 5천이에요. 근데 그 전년도에 재산 신고를 했는데 네. 3,200밖에 없었어요. 돈이. 근데 3,200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24억짜리 아파트가 생긴 것도 이상하지만 아무런 일을 안 하는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 기살겠고 24억 아파트 네 걸로 해 라고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24억 누가 줬겠냐고. 네가 줬어요? 삼성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저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받았으면 그만한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을 했겠죠. 응? 아무튼 뭐. 이번에 이재용이 무죄 받고 완전히 풀려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재용이 문제됐던 그 관련된 사건 수사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복현이 지금 금감원장 아니에요. 아니 얘기했잖아. 그 분야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보고 했던 놈들이 수장으로 가서 앉는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범죄자를 잡아갖고 취조해서 고발하면 돈을 못 벌어요. 어떻게든 범죄를 감춰가지고 그 범죄를 은닉해주고 무죄로 풀어주게 되면 그 범인한테서 봉투가 와서 꽂히는 거야. 24억 이상이 꽂힌 거잖아, 지금.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교옥 같네요. 그러면서 우리 세호가 어쩜 이렇게 DNA가 똑같을까? 그리고 아. 뭐 5년 동안 46억 넘게 수입을 올렸네요. 변호사로 하면서. 그러니 이게 신고된 것만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정식으로 세금 내고 받은 게 그 정도 되는 거니까 뒤로 해서 받은 돈까지 하면 공이 하나 더 붙었을 거라는 거야. 에이, 설마요? 그렇게까지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요. 왜냐면 이게 뒤로 압력을 줘갖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지우가 무슨 법정에 들어갖고 내가 변호사로 해갖고 이걸 하잖아. 얘를 변호를 하잖아. 그럼 얘하고 나온 변호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임료 계약 이외에 성공 보수 이상을 요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얘랑 상관없이 문희정이는 하고 있는데 문희정이 돈이 많아. 그래갖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문희정이를 위해서 변호사로 뛰는 것보다 변호사가 따로 있는데 그 변호사를 통해서 브로커 짓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 큰 돈을 번단 말이야. 너님이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직접 변호를 해버리면 우리 돈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다 없잖아. 까발려지니까. 그래서 내가 판사나 아는 검사를 통해 갖고 불법으로 브로커지를 해주고 걔한테 그러는 거지. 야, 이거 너 해결해주면 아파트한테 해줄게. 대신에 네가 법정 안에서는 아무런 것도 받는 것도 없는 걸로 가는 거다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엔 편안하게 변호사가 얘기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와. 무죄를 만든 건 이 사람의 전관예우. 말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은 데서 브로커지를 해준 돈이 나중에 이렇게 아파트나 채권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형태로 와서 꽂힌단 말이야. 이게 알짠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무직인데. 24억 어디서 났냐고. 그 전년도까지 3천만 원밖에 없다고 재산신고 한 놈이. 아니, 로또를 맞았다든지 뭐가 됐든지 24억이 된 걸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제 계좌가 활용당해서 23억이 들어있을 수도 그리고 있잖아요. 배우자도 소득을 증빙하는 내역이 아예 없대요.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뭔 사업이라도 했으면, 까르띠에 대리점이라도 했으면, 어떻게든 봐, 이씨, 우리 자영업 하는 사람, 뭐 미술관이라도 했으면, 봐, 이씨, 사업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 문제를 안 만들었을 거라니까. 아니 이분들이 참 웃기네. 아니 우리 그 케이스 봤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를 활용당했는데 오늘은 내 통장에 10억이 꽂혀 있더라. 나도 모르는 새에 내 계좌가 활용당해서 24억이 꽂혀 있어서 어머 24억이 어머, 내가 술 취해서 어느 날 갑자기 10억을 입금을 시켰네? 이 돈이 어디서 났지? 우리 신랑 기나 살려줘야겠네. 은행에서 나 기사를 하고 24억을 실수로 입금을 시켰구나. 어머, 나는 이거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는 돈인데, 어이구, 돈이 들어와. 냉큼 집 사야겠다. 이게 집이나 사야겠다. 라고밖에 얘기를 덜 하겠냐고. 만약에 조국 장관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은 집안 압수수색 벌써 하고 난리 났어. 해야
나와야 돼요. 이 24억을 누가 입금을 했고 그게 통장 내역에 찍혀 있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계약을 했는데 24억을 낸 놈은 딴 놈이 돈을 냈는지 아니 여러분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통장은 안 된다니까. 사람 봐서 실수로 한량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퇴직금 50억 원을 세우한테 못 받는 이유랑 같은 이유로 여러분의 통장은 활용 못 당합니다. 니들이 500억을 벌어와. 퇴직금 50억을 해서 나는 150억까지도 줄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자,